안녕하세요. 요가헬러 연구소 요가헬러입니다. 오늘은 손목과 팔꿈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소마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가원에서 기어가는 자세를 비롯한 손과 손목에 무게를 실는 자세들을 할 때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파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탁구처럼 회전력을 사용하는 편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도 같은 부위에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일명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증상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꽉 닫힌 뚜껑을 열 때, 골프를 칠 때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신가요? 손목이 아프든 팔꿈치가 아프든 골프 엘보 또는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손목이 아픈 것과 팔꿈치가 아픈 것은 전혀 다른 증상 같지만 해부학적 위치를 보면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 펴는 근육은 모두 팔꿈치 주변에 부착되어 있어 그 근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착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손목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겨 손목 부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가치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손목을 구부릴 때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거나 뻑뻑하고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는 손목을 구부린 채 버티는 힘, 즉 손목 굴곡근의 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사하고자 하는 손목을 반대 손으로 부드럽게 감싼 후 해당 손목을 천천히 구부렸다, 원래대로 돌아갔다를 반복해 봅니다. 이때 스스로 자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검사하고자 하는 손목을 구부릴 때 반대 손으로 검사하고자 하는 손목의 안쪽과 바깥쪽을 접촉하고 구부릴 때는 안쪽이 짧아지고 바깥쪽이 늘어나는 상태를 느껴보시고요. 다시 돌아갈 때는 바깥쪽 피부와 근육이 짧아지고 안쪽이 늘어나며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태를 느껴봅니다. 구부릴 때 안쪽이 짧아지고 바깥쪽이 늘어나는 것, 원래대로 돌아갈 때 다시 안쪽이 길어지며 바깥쪽이 짧아지는 것의 리듬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뻑뻑하고 불편하고 저항하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위와 위치가 있나요? 손목을 구부리는 최대치로 갈 때 앞쪽이 짧아지기 힘들거나 뒤쪽이 펴지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또는 통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손목 굴곡의 가동 범위와 움직임의 질을 알아보신 후에 손목 굴곡의 가동 범위 끝으로 가서 주먹을 진 채로 반대 손으로 손목을 신전 방향으로 밀려고 해봅니다. 반대팔이 미는 힘에 저항해서 손목을 구부린 채로 유지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확고하고 쉽게 유지할 수 있나요? 또는 조금만 밀어도 유지하기 힘들거나 통증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손목 굴곡근의 근력이나 유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동 범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손목 굴곡근이 붙어있는 지역인 팔꿈치 안쪽의 통증을 느끼는 테니스 엘보와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안쪽은 다시 새끼손가락 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시거나 사지와 오지 손가락이 저리거나 뻣뻣한 증상, 이것과 팔꿈치 안쪽이 아픈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오지가 아프시거나 손목 안쪽이 아프거나 팔꿈치 내측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어느 부위를 치유하면 좋을까요? 근육을 가장 쉽게 치유하는 방법은 근육의 기식점, 근육의 부착 부위 중 상대적으로 몸통에 가까운 쪽의 부착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목을 구부릴 때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을 느껴보실 텐데요. 팔꿈치에 접힌 주름 좌우를 손으로 잡아보고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서 손목을 구부릴 때 근육이 불룩 튀어나온 부위를 찾아봅니다. 팔꿈치 접힌 주름을 중심으로 그 주름의 안쪽, 아래쪽이 주먹을 구부릴 때마다 튀어나왔다가 주먹을 펴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팔꿈치 주름의 안쪽, 위쪽도 만져봅니다. 그때 주먹을 구부리면 조금 힘이 들어갔다가 주먹을 펴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여기서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손목 접힌 주름의 안쪽 부위에 손목 굴곡근이 시작되는 기시점이 있는데요. 이 안쪽 부위를 근육의 결인 세로 방향과 수직이 되는 방향, 가로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세고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누르고 있는 근육의 반응을 느끼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시는데요. 마사지 하고 있는 팔도, 마사지를 받고 있는 팔도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숨을 편안하게 하며 이 마사지를 반복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골프 엘보가 있으신 분한테는 이 자극이 굉장히 세고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아프시다면 근육의 결과 수직이 아닌 근육의 결과 같은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0초간 반복을 해보시고요. 눌렀을 때 통증이 처음보다 조금 줄었다면 다시 반대 손으로 아프신 방향의 손목을 감싸고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움직임의 질, 가동 범위,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밀었을 때 버티는 힘을 살펴봅니다. 아까보다 더 쉽고 편하게 움직이시게 되셨나요? 아까보다 더 확고하게 버틸 수 있게 되셨나요? 이제 방금 전과 반대 동작이죠. 손목을 젖힐 때 통증이 있거나 뻑뻑한 분을 위한 자가치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동작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양손을 바닥에 짚어서 버티는 동작을 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면 손목이 젖혀진 채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손목을 젖히는 근육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손목 굴곡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손목을 젖히는 근육을 쓰실 때는 손목 젖히는 신전근이 붙어있는 지역에 따라 문제를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역시 손목 굴곡근을 찾았던 방법으로 손목 신전근의 부착 부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접힌 주름 안쪽과 바깥쪽을 부드럽게 감싸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젖혀보면 엄지손가락 쪽, 팔뚝, 바깥쪽 역시 접힌 주름의 아래쪽, 약간 바깥쪽의 근육들이 불룩 튀어나왔다가 부드러워졌다가 불룩 튀어나왔다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신전근은 손목 굴곡근이 붙어있던 부위의 반대쪽, 바깥쪽 라인에 붙어 있죠. 손목 신전과 굴곡의 움직임의 질과 근력을 먼저 알아본 후 골프 엘보 관련 근육을 마사지 했듯이
테니스 엘보, 손목을 젖히는 근육과 관련된 부착 부위를 치유해 보겠습니다. 자, 손목 반대 손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검사하고자 하는 손목을 부드럽게 감싼 후 손목을 젖혔다가 구부렸다가 하며 손목 굴곡의 질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젖힐 때 뒤쪽이 짧아지고 앞쪽이 길어지는 것, 구부릴 때 앞쪽이 짧아지고 뒤쪽이 길어지는 상태를 살펴봅니다. 얼마나 앞쪽과 뒤쪽의 관계가 원활하게 반복이 되나요? 내가 애쓰거나 일부러 늘리려고 하지 않아도 앞쪽과 뒤쪽이 서로 길어지고 짧아지는 증상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손목을 젖힌 상태에서 유지하고 반대 손으로 손목을 구부리려고 해봅니다. 손목을 젖힌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구부리는 방향으로 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손목을 신전하는 힘을 확고하게 주며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역시 이것이 힘들다면, 또 아프거나 뻣뻣하다면 손목 신전근의 문제와 관련된 증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손목 바깥쪽의 통증, 1, 2, 3지의 뻣뻣한 느낌과 저림,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은 골프의 백핸드와 관련해서 무리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골프 엘보와 마찬가지로 손목 신전근이 붙어 있는 지역인 팔꿈치 접힌 주름 아래쪽, 엄지손가락 쪽, 팔뚝 바깥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근육의 결과 수직으로 가로 방향으로 마사지 하시고요. 통증이 심하신 분은 근육의 주행 방향대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세게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숨을 쉬어가며 부드럽게 합니다. 자, 이렇게 2, 30초간 반복을 하셨으면 손목을 젖혔다가 돌아올 때 움직임의 질도 보시고요. 손목을 젖힌 상태에서 버텨도 보시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무게도 실어 봅니다. 처음과 어떻게 다른가요? 손목과 팔꿈치가 얼마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손목과 팔꿈치 통증 완화를 위한 소마요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누워서 하는 동작이지만 보시기 편하시라고 앉아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양팔을 좌우로 펼친 후 누워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른팔 전체에 꽃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손가락, 손바닥, 아랫팔과 윗팔까지 꽃들이 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가락부터 천천히 구부려 손바닥 쪽으로 꽃들을 보내고 손목을 구부려 아랫팔 쪽으로 꽃들을 모아보고 팔꿈치를 구부려 윗팔 쪽으로 꽃들을 모아봅니다. 이제 꽃송이가 꽃다발이 되었으면 꽃다발을 왼쪽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옮겨봅니다. 쉽고 편한 만큼 왼쪽으로 보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며 오른팔에 가득 안고 있는 꽃들을 천천히 펼쳐 놓습니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부드럽게 펼쳐 놓았다가 다시 손가락을 구부려 손바닥 쪽으로 꽃들을 모으고 손목을 구부려 아랫팔을 지나 윗팔 쪽으로 꽃들을 모으고
팔꿈치와 어깨 관절까지 구부려 꽃다발을 크게 만들었으면 그 꽃다발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왼쪽 가슴 쪽으로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애쓰면서 힘주어 보내기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만큼 꽃다발을 만들고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 가슴 쪽으로 꽃다발을 다시 가져가고 오른팔을 펼치기를 반복합니다. 지면에 팔이 다시 한번 내리놓으면 완전히 팔의 무게를 다 떨어뜨렸다가 매번 새롭게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꽃다발을 손바닥 쪽으로 보내기 위해 바닥에서 가벼워지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손가락과 손등이 가벼워질 때 바닥을 누르는 부위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아랫팔이 들릴 때는 팔꿈치와 윗팔이 바닥을 누르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어깨 관절을 구부려 윗팔을 들기 위해서 어깨 뒷면이 바닥을 누르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왼쪽 가슴을 향해 팔을 부드럽게 보낼 때 왼쪽 등과 가슴을 편안하게 바닥 향해 내려놓아 봅니다. 다시 한 움큼 움켜잡고 있던 꽃다발을 오른팔 전체에 펼쳐 놓는다 생각하며 팔꿈치, 아랫팔, 손을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운동처럼 열심히 하기보다는 정말 향기로운 꽃들이 오른팔 전체에 놓여 있다라고 상상하며 꽃다발을 모아 왼쪽으로 보냈다가 꽃다발을 다시 원래대로 가져가 펼쳐 놓기를 반복해 봅니다. 움직이시다가 팔이 피로하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잠깐 쉬었다가 생각으로 몇 번 해본 후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른팔로 꽃다발을 만들어 왼쪽 가슴 쪽으로 가져갈 때 왼쪽 어깨와 가슴을 들어 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슴과 등을 부드럽게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계신가요? 공을 굴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공의 한쪽 면이 지면에서 가벼워질 때 반대쪽 면은 지면으로 무겁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내 몸을 공처럼 굴린다 생각하며 오른쪽 어깨와 등이 들릴 때 왼쪽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바닥을 향해 녹여봅니다. 오른쪽 등이 조금 더 가볍게 들리시게 됐나요? 왼쪽 가슴을 부드럽게 하며 오른쪽 어깨와 등을 드는 것이 익숙해지셨다면 오른쪽 어깨와 등이 들릴 때 오른발로 바닥을 부드럽게 밀어봅니다. 오른팔을 펼쳐 오른쪽 어깨와 등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오른발을 부드럽게 하고 오른쪽 손가락과 손목, 팔꿈치와 어깨를 구부려 꽃다발을 만든 후 왼쪽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해서 왼쪽 가슴 쪽으로 꽃다발을 가져올 때 오른발로 바닥을 밀기를 반복합니다. 몸무게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왼쪽으로 구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돌아올 때는 꽃다발을 먼저 오른쪽으로 펼쳐 놓는 것을 의도하고 오른발을 부드럽게 하며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긴장을 남겨두지 않고 손가락과 손목 전체를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움직임의 순서를 생각해 봅니다. 양팔을 펼쳐서 동작을 시작할 때
처음 바닥에서 들리며 가벼워지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연달아 가벼워지는 부위들을 따라가며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로 바닥을 밀어낼 때 가벼워지는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다시 꽃다발을 원래대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을 때 어느 부위가 먼저 바닥으로 내려 놓이나요? 다음으로 바닥으로 놓이는 곳,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놓여지는 곳을 느껴봅니다. 꽃다발을 가슴 쪽으로 모아 왼쪽으로 가져갈 때 숨을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로 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또는 숨을 마시고 계신가요? 만약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고 어깨목을 부드럽게 하면서 반복해 봅니다. 오른 손목이나 오른팔이 아프시다면 아프지 않은 쪽, 왼쪽을 먼저 충분히 반복한 후 이 움직임이 익숙해졌을 때 아픈 쪽을 시도해 봅니다. 만약 불편한 쪽으로 이 동작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불편하지 않은 쪽만 하셔도 좋습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